서양의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상 최대 프로젝트 사업으로 총 예상 사업비 700조 원의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사업에 한국 기업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이 짧은 시간에 성장했던 것은 대충 빨리빨리 만들어서 그래라고 무시하며 한국 건설은 절대 서양을 따라올 수 없다고 확신하던 영국인이 지금까지의 신념을 뒤흔든 일이 일어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시청자 여러분, 1초도 안 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로버트 밀러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온 건설 컨설턴트예요. 매일 아침 똑같은 일과를 반복하고 있었죠. 일찍 일어나서 희끗한 머리를 깔끔하게 빗고 가장 좋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정돈되어 있는 걸 좋아했거든요. 런던에 있는 제 사무실 벽에는 유명한 서양 대학교들에서 받은 증명서들이 잔뜩 걸려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높은 빌딩들이 보였는데 저는 그것들이 세계 최고의 건설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건설에 관해서는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영국, 미국, 독일 같은 서양 국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건물을 짓는다고 믿고 있었어요. 한국 같은 나라들은 건설 품질이 떨어지고 방식이 구식이라고 생각했죠. 이건 그냥 제 생각만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던 거였죠. 회의 중에도 자주 한국 건설은 유럽 기준에 비교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곤 했어요. 아무도 제 의견에 도전하지 않았고 저도 제가 맞는지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제 책상은 항상 깔끔했어요. 펜을 완벽하게 정렬해두고 노트북도 순서대로 쌓아두곤 했죠. 오늘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는데 뭔가 특이한 게 눈에 띄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네옴시티라는 엄청난 건설 프로젝트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이건 그냥 아무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약 5천억 달러가 들고 사막을 가로질러 170km나 뻗어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였거든요. 그 이메일에는 현장을 방문해서 제 전문적인 의견을 달라는 초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눈길을 끈 건 한국 건설 회사들이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일부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거의 큰 소리로 웃을 뻔했어요.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도시를 짓는다고? 이건 실수임에 틀림없어라고 생각했죠. 그들에게 그런 중요한 일을 할 만한 기술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 대해 뭔가 매력적인 게 있었어요. 아마도 그 엄청난 규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놀라운 기술.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완전히 재생에너지로 움직이는 건물 같은 것들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단순히 제가 항상 믿어왔던 것. 서양의 건설 방식이 아시아의 어떤 것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였을 수도 있었죠. 초대장을 다시 보고 있었어요. 사우디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진지했습니다. 그들은 석유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지식과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로 탈바꿈하고 싶어 했죠. 그들은 엄청난 양의 돈을 투자했고 전 세계 회사들과 협력하고 있었어요. 런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창밖을 응시하고 있는데 결정을 내렸어요. 이 초대를 수락하기로 했죠. 사우디아라비아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건설 작업에서 분명히 발견할 문제들을 모두 기록하기로 했어요. 조심스럽게 가방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측정 도구, 노트북, 카메라를 넣었어요. 이것들은 건설 현장을 평가하는데 사용할 도구들이었죠. 가장 전문적인 옷들도 꾸렸어요. 저는 제가 전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여행 전 마지막 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웨이터는 저를 잘 알고 있었죠. 어디 가시나요, 밀러 씨? 그가 제 평소 음식을 가져오면서 물었어요. 네, 사우디아라비아로요. 제가 대답했어요. 거기서 건설 프로젝트를 평가하러 가요. 흥미롭게 들리네요. 그가 말했어요. 글쎄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한국 회사들이 짓고 있거든요.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할 것 같아요. 웨이터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어요. 그는 저처럼 건설에 대해 잘 알지 못했죠. 아무도 몰랐어요. 그날 밤 잠이 들면서 한국 건설 방식의 모든 결함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사우디 관계자들에게 왜 유럽 회사들을 고용했어야 했는지 설명하는 제 모습을 그리고 있었죠. 곧 제가 항상 사실이라고 믿어왔던 것을 확인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이 여정이 건설에 대한, 다른 문화에 대한,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제 모든 생각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둘러싸은 편안한 확신의 세계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도전받게 될 거였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사우디의 뜨거운 열기가 벽처럼 저를 덮쳤어요. 이렇게 강렬할 줄은 몰랐죠. 이마에는 금세 땀이 맺히고 있었어요. 주변의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롭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표지판의 언어, 사람들이 입고 있는 전통 의상, 그리고 지평선까지 끝없이 펼쳐진 사막 풍경까지. 가죽 서류 가방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제 노트북과 측정 도구들이 들어있었죠. 건설 컨설턴트로서 일할 때 항상 함께하는 믿음직한 동반자들이었어요. 이 간단한 물건들이 이 낯선 곳에서 저에게 위안을 주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에서는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시작 부분이 내려다 보였어요. 창문에서도 건설 현장의 엄청난 규모를 볼 수 있었죠. 거대한 기계들이 땅을 파고 높은 크레인들이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올리고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개미처럼 현장을 오가고 있었어요. 솔직히 인상적이었지만 그걸 소리내어 말할 준비는 아직 되어 있지 않았어요. 현장에서의 첫 아침, 운전기사가 저를 보안 검문소를 통과해 주요 건설 구역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그 규모는 더욱 압도적이었죠. 거대한 굴착기들이 바위투성이 사막 땅을 파헤치고 있었고 작업자들은 놀라운 속도로 커다란 조립식 부품들을 조립하고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모든 것이 얼마나 정돈되어 보였는지였어요. 이건 한국식 경영이 혼란스러울 거라는 제 믿음과 완전히 상반되는 거였죠. 제 안내자였던 친절한 사우디 남자 아흐메드가 삼성 C&T의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인 에드워드 블랙을 소개해 주었어요. 소심한 사람을 예상했었는데 에드워드는 단단한 악수와 자신감 있는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네옴시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밀러 씨, 그가 말했어요. 우리의 방식을 평가하러 오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회의적인 마음을 감추며 전문가답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들의 접근 방식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에드워드는 근처에 올라가고 있는 구조물들을 가리켰어요. 여기서는 자동 상승 거푸집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전통적인 방식보다 훨씬 빠르게 콘크리트를 부을 수 있어요. 빠르다고 항상 더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며 노트북에 이 내용을 적고 있었어요. 구조 계산을 봐야겠습니다. 제가 망설임을 예상하며 말했죠. 그런데 에드워드는 바로 태블릿을 꺼내 상세한 문서를 보여주었어요. 계산은 철저하고 정확했어요. 전혀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죠.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제 믿음에 도전하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박한나는 날카로운 눈빛과 결단력 있는 태도를 가진 한국인 건설 전문가였어요. 그녀는 제가 생각했던 아시아 전문가의 이미지와 맞지 않았죠. 그녀는 공학적 도전에 대해 직접적이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또한 전통 의상을 입은 사우디 정부 대표 사이드 아라민도 만났어요. 전통적인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는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 건설 원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제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깔끔한 범주에 맞지 않았거든요. 셋째 날, 작업자들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건설 구역이 2개의 타워 크레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에는 너무 좁았어요. 유럽에서라면 우리는 일정을 재설계해서 지연이 발생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한국팀이 크레인을 서로 다른 높이에 위치시켜 같은 공간에서 서로 방해하지 않고 작업할 수 있게 했어요. 우리 방식에 놀라신 것 같네요. 제가 크레인을 지켜보는 표정을 알아차리며 박한나가 말했어요. 흥미로운 해결책이네요. 저는 마지못해 인정했어요. 아마도 서양의 기술만이 엑설런스로 가는 유일한 길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녀가 제안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이 저를 신경 쓰이게 했어요. 매일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제 노트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저는 실패와 문제점들을 기록하려고 왔었는데 대신 제 노트북은 제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혁신적인 해결책과 효율적인 과정들로 채워지고 있었죠. 어느 저녁 런던에 있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인들은 어떻게 실패하고 있나요? 그가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생각보다 오래 침묵했어요. 복잡해요. 마침내 말했죠. 평가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날이 지날수록 저는 더 일찍 일어나고 현장에 더 오래 머물고 있었어요. 더 많은 질문을 하고 더 많은 사진을 찍었죠. 제 일부는 여전히 제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결함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부분 아직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은 부분은 진심으로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이 점점 덜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일상을 배우고 얼굴들을 알아보고 작업 흐름을 이해하게 되었죠. 서양의 우수성과 아시아의 부적합함이라는 제 깔끔한 범주들이 경계가 흐려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 주에 모래 폭풍이 현장을 강타했어요. 시야가 거의 사라지자 작업이 중단되었죠. 저는 에드워드를 포함한 여러 엔지니어들이 모여있는 임시 사무실에서 피난처를 찾았어요. 이런 조건에서는 페트로나스 타워 프로젝트 때 말레이시아에서 하루를 완전히 날렸을 거예요.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경험 이후 새로운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그가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디지털 추적 시스템을 사용해 폭풍 속에서 팀을 조율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바람이 잦아들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작업이 재개되었어요. 그날 밤 방에서 저는 욕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거울 속의 얼굴이 어쩐지 달라 보였어요. 아마도 덜 확신에 차 있었던 것 같아요. 런던에서부터 가져온 제 확고한 믿음들이 매일 시험받고 있었죠. 그리고 제 직업 생활에서 처음으로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게 되었어요. 네옴시티에서 지낸 지 2주째가 되자 제 깔끔했던 노트북은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평소에는 꼼꼼했던 제 필체가 이제는 예상과 다른 관찰 내용으로 가득 찬 페이지 위에 흘려 쓰여 있었죠.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건설 현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한국인 엔지니어들을 따라다니며 점점 더 많은 질문을 하는 동안 뜨거운 사우디의 태양이 제 목덜미를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제 마음은 계속해서 낮 동안 보았던 것들을 되새기고 있었죠. 한국 건설팀들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리듬감과 목적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장비는 마치 사막 풍경을 가로질러 춤을 추는 것 같았고 놀라운 속도로 모래를 강철과 콘크리트 구조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 어느 아침 면도를 하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거울 속 얼굴은 피곤하고 혼란스러워 보였죠. 저는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서양의 건축 방식이 최고라는 것을 확인하러 이곳에 왔었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그 믿음은 마치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흘러내리듯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은 화요일에 찾아왔어요.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하늘이 유난히 구름이 많아서 사막의 열기로부터 드문 안도감을 주고 있었거든요. 저는 지하터널 구간 공사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 작업자가 박한나에게 달려와 한국어로 빠르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듣는 동안 표정이 심각해졌죠. 그들은 지하에서 예상치 못한 암석 지형을 만났던 거예요. 제 경험상 이런 종류의 문제는 몇 주 동안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어요. 팀은 재평가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승인을 기다려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1시간 내에 박한나는 현장 가장자리에 있는 임시 사무실에 팀을 모았습니다. 엔지니어, 지질학자, 건설 관리자들이 터널의 3D 모델을 보여주는 화면 주위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이것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불렀죠. 건설 프로젝트의 완전한 가상 복제본이었습니다. 저는 방 뒤쪽에 서서 그들이 실제 세계에서 시도하기 전에 컴퓨터로 다양한 해결책을 테스트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한국어, 영어, 아랍어를 섞어 말하면서도 어떻게든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죠.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공이 돌아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오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중요했죠. 단 이틀 만에 그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그들이 거대한 터널 굴착기를 조정하고 마치 위기가 작은 방해거리에 불과했던 것처럼 작업을 계속하는 모습을 놀라움 속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부분의 작업자들이 숙소로 돌아갔을 때 저는 에드워드 블랙이 혼자 계속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임시 조명의 거친 빛이 그의 얼굴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고 그는 임시 책상 위에 펼쳐진 계획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왜 아직 여기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일에서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와 같죠? 그는 간단히 말했어요. 탁월함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의 대답에 뭔가가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처음으로 저는 그를 한국인 엔지니어가 아닌 그냥 엔지니어로 보았습니다. 제가 제 일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자신의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요. 우리는 그날 밤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어요. 건축 기술에 대해, 다양한 환경에서 일하는 도전에 대해, 혁신에 대해 이야기했죠. 모든 것에 동의하진 않았지만 이제 우리의 의견 차이는 달랐어요. 마치 서로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찾아가는 두 사람 같았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마쳤을 때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황금빛 햇살이 건설 현장 전체에 쏟아지면서 크레인과 비계가 아침 하늘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실루엣으로 변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진 채로 숙소로 걸어갔어요. 그날 밤 저는 콘크리트와 강철로 만들어진 건물이 아니라 다리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서로 다른 아이디어, 서로 다른 접근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방식을 연결하는 다리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노트북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엉망인 페이지들은 실패의 징조가 아니라 성장의 징조였죠. 저는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네옴시티에 왔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제가 올바른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제 직업 생활에서 처음으로 저는 진정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비록 많은 것들에 대해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지만 몇 년 만에 가장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오래된 확신들은 사라지고 있었지만 더 좋은 무언가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호기심이었죠. 네옴시티 건설 현장의 임시 숙소에서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아침 햇살이 달라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변했던 거죠. 이제는 한국식 건설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욕구를 더 이상 느끼지 않고 있었어요. 대신 제가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죠. 서둘러 옷을 입고 주요 건설 구역으로 향했어요. 거대한 건물들이 제가 전에 본 것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죠. 작업자들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고 기계들은 완벽한 조화 속에서 작동하고 있었어요. 마치 잘 연습된 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높은 구조물 중 하나 근처에서 계획을 확인하고 있는 에드워드를 발견했어요. 그는 제가 다가가는 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죠. 자동 상승 거푸집 기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 말이 제 입에서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문제점을 찾고 있었을 텐데 이제는 배우려고 요청하고 있었거든요. 에드워드의 눈이 살짝 커졌지만 그는 빠르게 정신을 차리고 근처 테이블에 청사진을 펼쳤어요. 그는 그들의 시스템이 어떻게 콘크리트를 붓고 전통적인 방법보다 훨씬 빠르게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지 설명했습니다. 결함을 찾는 대신 저는 제 자신이 생각이 담긴 질문을 하고 꼼꼼하게 메모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루 종일 저는 건설 현장의 다양한 부분을 방문했어요. 각 지점에서 저는 새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한국 팀들은 단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똑똑하게 일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들은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해 수천 개의 부품을 한 번에 추적하고 있었어요. 명확한 리더십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균형 있게 조합하는 방식으로 팀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터널 발굴 구역 근처에서 저는 사우디 정부 대표인 사이드 아라민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는 제 옆에서 걸으며 그의 전통 의상이 사막 바람에 살짝 휘날리고 있었죠. 당신은 도착했을 때와 달라졌군요. 그가 저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어요. 제 첫 반응은 부정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저 제 평가에 철저하게 임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대답했죠. 사이드는 알듯 말듯 미소 지었어요. 자신이 믿는 것을 확인하려는 사람과 진실을 발견하려는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있지요. 그의 말은 제가 계속 견학을 하는 동안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프로젝트의 다양한 건설팀들을 비교하는 성과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저는 감정이 아닌 사실을 원했던 거죠. 데이터가 도착했을 때 저는 작은 책상 위에 보고서들을 펼쳤어요. 숫자들은 명확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구역들은 다른 곳보다 더 빠르게 지어지고 있었어요. 안전 문제도 더 적었죠. 품질은 서양 계약자들과 비슷하거나 더 뛰어났어요. 일부 영역에서는 그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잘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 찾으리라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제 경력의 대부분 동안 저는 실제 결과가 아니라 누가 짓고 있는지에 기반해서 건설 프로젝트를 판단하고 있었던 거였죠. 이 깨달음은 저를 겸손하면서도 자유롭게 느끼게 했어요. 다음 날 저는 현지 작업자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는 책임자인 사우디 관리 마이클 아르도를 인터뷰했어요.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면 혁신이 어디서 왔는지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제가 한국식 방법에 놀랐다고 언급했을 때 그가 물었어요. 저는 바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의 질문은 제가 덜 발전된 것으로 생각했던 국가들에서 온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디어를 무시했던 모든 경우들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장에서의 연구를 마치는 마지막 날 저는 팀 회의에 참석했어요. 한국인 건설 전문가인 박한나가 다가오는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발표하고 있었죠.
그녀는 전통적인 한국 건축 아이디어가 최신 기술과 어떻게 함께 작동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어요. 그녀의 계획은 단순하고 효율적이며 명확하게 효과적이었습니다. 제 직업 생활에서 처음으로 저는 기술 발표 중에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이 배우기 위해 손을 들었어요. 회의가 끝나갈 때 저는 다양한 엔지니어와 작업자들로 구성된 팀을 둘러보았어요.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들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고 각자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가져오고 있었죠. 네옴시티의 성공은 어느 한 국가나 전통에 속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제쳐두고 함께 일할 의향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 노트를 정리하고 런던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제 서류 가방에는 이제 제가 쓰려고 계획했던 비판 대신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혁신들이 담긴 페이지들이 들어있었죠. 사막의 일몰은 반쯤 지어진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 제 새로운 관점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 이상한 흥분과 긴장감이 섞인 기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돌아가는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 동료들은 우리 모두가 수년간 공유해온 믿음을 제가 확인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을 테니까요. 대신 저는 그런 믿음에 도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 정체성의 일부에도 도전하게 될 거였죠. 하지만 저녁 시간까지 계속되는 건설 현장을 바라보면서 저는 제가 예전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발견한 진실은 너무 중요하고 무시하기에는 너무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단지 저뿐만 아니라 아마도 전 세계 건설 분야에서 혁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새로운 장의 시작이 될 것이었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뭔가 달랐어요. 창밖으로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네옴시티에서 본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제 노트북은 처음 도착했을 때 쓰려고 했던 비판이 아니라 그림과 메모 그리고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 건물에 들어섰을 때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어요. 같은 대리석 바닥, 벽에 걸린 유명한 서양 건물들의 같은 그림들, 미소 지으며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같은 접수원. 하지만 3주 전에 떠났던 로버트 밀러는 이제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선생님, 제 보조가 가방을 들어주며 말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땠나요? 저는 잠시 멈추고 적절한 말을 찾으려고 했어요. 눈이 열렸죠.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뭔가 달라 보이세요. 그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절 바라보며 말했어요. 맞아요. 달라졌어요. 제가 인정했죠. 그 말이 저 자신도 놀라게 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책상에 앉아 네옴시티에 관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한국 건설팀에서 찾을 것으로 예상했던 모든 문제점과 실수에 대해 쓸 계획이었죠. 하지만 대신 제 손가락은 그들의 혁신적인 방법, 빠른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가혹한 사막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감탄의 말들을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모래에서 빠르게 건물이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자동 상승 거푸집 기술에 대해 썼어요. 엔지니어들이 실제 세계에서 구축하기 전에 가상으로 해결책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해주는 디지털 트윈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죠. 한국 팀들이 어떻게 일정보다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빠르게 프로젝트를 완성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제 회사의 파트너들에게 보고서 초안을 보여줬을 때 그들은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로버트,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닌데 그들 중 한 명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너 실제로 한국 엔지니어링에 대해 좋은 말을 하고 있어. 넌 항상 서양 방식이 더 낫다고 말했잖아. 대답하기 전에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는 제가 발견한 곳이라면 어디든 좋은 일에 대해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이죠. 그 후 몇 달 동안 우리 회사에서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시아 엔지니어링 회사의 프로젝트를 새로운 존경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자신의 디자인에 그들의 방식 일부를 통합하기 시작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이디어를 판단할 때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에 따라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 저를 미소 짓게 만드는 이메일을 받았어요. 네옴시티에서 만났던 한국인 건설 전문가 박한나와 함께 국제건설회의에서 연설해 달라는 초대장이었죠. 6개월 전이었다면 저는 즉시 거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회의 당일이 되자 저는 무대 위에 서서 전 세계에서 온 수백 명의 엔지니어와 건축가들을 바라보았어요. 어떤 얼굴들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다른 얼굴들은 의심을 보이고 있었죠. 제가 처음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했을 때
제 얼굴이 보여줬던 의심처럼요. 건설에서 가장 큰 도전은 기술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극복하는 겁니다. 미래는 그것이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 좋은 아이디어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에드워드 블랙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제가 네옴시티에서 첫날 만났던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였죠. 그의 악수는 이제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요. 현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와 많이 달라지셨네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저는 수십 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는 회의장을 둘러보며 동의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막 시작한 것 같아요. 미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제 여정이 옳다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제게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바로 호기심이었죠. 매일 더 크고 복잡한 건축 도전에 직면하는 세상에서 호기심은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일지도 모릅니다. 한때 편견으로 가득 찼던 제 노트북은 이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회의장을 떠나면서 저는 제가 아직 의문을 가져야 할 다른 믿음들은 무엇인지, 어떤 혁신들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신의 제한된 시각을 넘어볼 수 있다면 어떤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함께 지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가장 위대한 구조물은 콘크리트와 강철만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것들은 열린 마음과 공유된 지식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네옴시티가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일지도 몰라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장 위대한 구조물은 콘크리트와 강철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지어진다는 로버트의 깨달음이 여러분에게도 전해졌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와 진솔한 경험들을 전해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어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때까지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